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를 위조해 자국 법원에 수차례 제출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국정원 직원 1명과 중국 동포인 협조자 1명을 구속하고는 마무리로 접어들었는데요.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지난 31일 국정원 김모 과장과 협조자인 김모 씨를 모해 증거 위조와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와 함께 계속되는 위조 문서와 윗선 개입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처벌은커녕 수사도 어려울 전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오히려 검찰 수사는 의혹만 부풀렸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국정원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일제히 문서 위조를 몰랐다,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도 윗선, 즉 국정원 조직을 지키기 위한 사전 입맞추기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역시나로 흐르자 특검 도입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요. 또한 직원이 증거 조작에 개입한 것이 공식 확인된 만큼 남재준 원장의 사퇴론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시국회는 남 원장 파면과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19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어제 착수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증거의 양이 방대해 예정됐던 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증거조사 진행 속도가 느려질수록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도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4 지방선거 이전에 본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다만 본안과 함께 정부가 신청한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에 대해선 이날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진보당 측은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각각 의견을 개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가 더디게 진행될 것을 우려해 각 증거마다 하나씩 설명하는 건 최소화하고 생략할 부분은 생략해달라고 진보당 쪽에 요청했는데요. 이에 진보당 측은 사상 초유의 사건인데 일개 사건보다 실질적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국 진보당은 법무부가 이날 증거로 제출한 429개 자료 중 재판부가 채택한 380개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제시하려고 했으나 100호증까지만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진보당 측은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 근거로 들고 있는 독일 공산당 해산만 해도 최종 결정까지 4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충분한 변론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판부가 5차 변론기일 이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잡기로 한 만큼 최종 결정 시기를 예단하긴 아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증거 신청을 스스로 철회해 증거조사 기간이 단축돼 최종 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법무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증거를 상당수 제출했다는 것을 반증하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신입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 항공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를 분석한 결과 두 기체가 연관성이 있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개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늘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공동 대북 특사단을 구성, 파견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또한 안 대표는 이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이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직각 해임과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일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 중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인혁당 재건일 사건 피해자의 유족 김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1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이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 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은 수출 금지에서 수출 확대로 전환됐습니다. 아베 내각은 어제 무기 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했습니다.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국가를 수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행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이 이행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